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기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취재 기자의 솔과말인데요.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했습니까? 먼저 부잣집 도어록에 형광펜을 칠해 남아있는 흔적으로 비밀번호를 맞춰 집안에 있는 보석과 현금을 턴 40대가 붙잡혔습니다. 감쪽 같은 수법에 피해 사실조차 모르던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 40대 남성 A씨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더니 초인종을 누르고 아무 반응이 없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달 뒤 천안에서도 직접 도어록 비밀번호를 풀고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 2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부유한 아파트 중에서도 CCTV가 허술한 곳을 노려 현관 도어록에 형광펜을 미리 칠해뒀습니다. A씨는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누를 때 이렇게 지워진 숫자들을 후레쉬로 비춰서 밝혀냈습니다.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한 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더 찾아가 비밀번호 자릿수와 순서를 파악하고 숫자들을 조합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경비원, 검침원 등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전기 자전거를 타고 먼 곳에 주차한 자동차까지 이동하는 등 교통수단을 바꿔 타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네, 정말 좀 상상하기 힘든 이런 수법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어냈을까요? 이게 참 영화 같은 현실인 건지 네. 현실 같은 영화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 처음 보면서 그 영화 도둑들 같은 그런 범죄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근데 이 내용을 취재하면 할수록 좀 더 치밀하고 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어플에서 이제 길거리 사진을 보면서 CCTV가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고 또 추적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보도에 나온 대로 차와 자전거를 섞어서 도망쳤습니다. 네. 또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몇 시간씩 잠복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집요한 노력 끝에 결국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집안의 보석과 현금 등을 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기사에 나온 것처럼 형광펜을 칠하면은 이게 번호가 노출이 됩니까? 저희도 궁금해서 직접 해봤습니다. 네. 먼저 형광펜을 그 검정색 배경에 도어록에 칠하면요. 이게 육안성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여기에 형광펜을 칠했다는 걸 알고 있는 취재진들도 잘 안 보였는데 집주인은 더더욱더 안 보였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은 그 형광펜에 흔적이 남게 됩니다. 뭐 가령 지문 같은 것들이 남게 되는데요. 네. 이런 범인은 이제 묻어있는 지문 등을 통해서 이제 집집마다 사용하는 후보 번호군을 추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겠네요. 형광펜 칠한 부분이 지워지거나.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숫자가 한 4자리 숫자라고 하면은 그것을 조합해서 번호를 만든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바로 네. 그 부분일 텐데요. 사실 또 이게 번호군을 안다고 해도 그 조합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은 번호를 또 여러 번 누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4자리일지 6자리일지 8자리일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쪽에서 범인은 조금 더 머리를 썼습니다. 사실 또 몸도 조금 썼던 게요. 계단 등에 몇 시간이고 앉아 있으면서 그 사람이 실제로 번호를 누를 때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를 체크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실제로 사용하는 몇 개 자릿수인지 그 자릿수를 알 수가 있어서 네. 조금 더 그 경우의 수를 줄일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자릿수까지 알아낸 집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번호에만 뭐 형광펜을 칠하는 방식으로 네. 뭐 어떤 숫자로 시작을 하는지 혹은 뭐 어떤 순서인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그 조합의 경우의 수를 줄여나갔던 겁니다. 일단은 눌렀을 때 손에 뭐 묻거나 하면 좀 주의해야 되겠다 예,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왜 이런 절도 행각을 벌였을까요? 다른 일을 해도 다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취재하면서 다들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이번 범죄를 위해서 한 행동 보면은 그 노력으로 다른 일 했으면 참 잘 먹고 자랐을 거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네. 뭐 일단은 뭐 직업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일단 범행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이번에 처벌을 받고 나서 이런 치밀함과 집요함을 참 좋은 곳에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보니까 기사에서는 2군데 이제 범행을 저지른 거로 나와 있는데 네. 혹시 더 추가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 같으면은. 맞습니다. 그 범인의 수첩을 보면요, 이제 노트에는 실제 범행이 이루어졌었던 대전과 천안 네. 말고도요, 뭐 서울 강남, 판교, 광교, 분당, 네. 동탄 등 조금
좀 부자 동네라는 동네 이름들은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지역뿐 아니라 실제 아파트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데요. 이제 경찰이 이런 곳에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해당 아파트에 혹시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 공문을 네. 보내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추가로 나온 건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피해자가 몰라서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게 실제로 이번에 드러났었던 피해자 중 한 명도 이제 본인은 피해가 없다라고 경찰에 말했는데 이제 경찰이 피해 사실을 분명 확신하고 있어서 혹시 비밀번호가 이거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놀라가지고 확인해보니 실제 피해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집안에 귀정품을 놔두고 이런 경우에는 그 잘 확인 안 하는 경우가 그쵸. 있죠. 뭐 예. 결혼식 때 그런 폐물 같은 것도 뭐 일부러 찾지 않는 한 이게 없어졌는지 예, 알기 또 어렵죠. 알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게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모방 범죄가 많아질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예. 네. 요즘엔 사실 또 이런 지문을 통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도어록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가령 실제 지정한 번호 앞에 이제 아무 번호나 이제 한두 개씩 눌러가지고 이제 번호를 누르게 하는 그런 허수 번호 그런 방법도 있고요. 혹은 번호의 위치가 바뀌는 난순서 번호 등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한 그 다양한 기능의 도어록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뭐 굳이 도어록까지 바꿀 필요는 없는 게요. 이제 뭐 버튼을 누르는 기계식 그런 도어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 바꾸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거나 네. 혹은 번호를 누르고 나서 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도어록을 한 차례 쓸어내리는 방식으로 뭐 지문 등의 그런 흔적들을 조금 한번 지워주면은 이제 이런 범죄 피해를 좀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누른 다음에 이렇게 예, 손으로 쓸어두면, 한번 쓸어내려서 지워주거나, 또 요즘에는 왜 과거에 또 수법 보면은 왜 천정에다가 그 카메라를 예, 맞습니다. 달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도 유심히 좀 보시고 하여튼 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아예 비밀번호를 뭐 4자리가 아니라 한 8자리로 만들어서 어렵게 하면 또. 더 조합을 어렵게 하든지 예. 그럼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예, 재치 있는 신고 전화와 집요한 탐문 수색이 범죄를 예방했습니다. 자신의 차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했는데요. 지난 11일입니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대전역 지구대원들이 대동역 주변을 30여 분간 탐문을 했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체포한 데 이어서 이제 추가로 현금 1,500만 원을 들고 있던 이제 20대 여성 피해자를 찾아 그 피해도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큰 피해를 막아서 정말 다행인데, 예. 택시 기사분이 어떻게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인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 사실 수거책도 되게 평범한 그 20대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어떤 범죄 도구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외관상 의심하기는 어려웠는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전 서구의 한 동네에서 탑승했었던 이 여성 처음에는 충남 천안을 간다고 말했는데요. 이제 IC를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뭐 행선지를 바꿔서 뭐 갈마동을 가겠다, 내동을 가겠다, 대동을 가겠다 이렇게 행선지를 자꾸만 바꿔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속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걸 보면서 택시기사가 의심을 하고 경찰에 우선 신고했던 거죠. 의심이 이제 간 부분이 있군요. 근데 보통 이제 기사분들이 승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 두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마침 참 눈썰미 좋은 기사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택시 안에 타고 있잖아요, 승객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신고를 했을까요? 예, 쉽지 먼저 않았을 것 같은데. 잠깐 이 수거책이 택시 바깥으로 나간 틈을 네. 이용해서 먼저 최초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승객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같다면서 이제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요. 수거책이 화장실 간 사이 몰래 전화를 했다고 경찰에 말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차례 변수가 발생한 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목적지를 바꿨다 했잖아요. 한 차례 더 신고 후에도 목적지를 바꾼 겁니다. 수거책은 이미 차에 탄 상태에서 목적지가 바뀌면은 경찰이 잡지를 못하잖아요. 이때 택시기사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네. 당황하지 않고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마치 친구한테 연락하는 척, 아, 나 지금 집에 못 가고 대동역으로 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끄는 거죠. 경찰도 이 전화를 이렇게 뭐 되게 장난 전화로 여기지 않고 앞서 신고 들어온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최종 목적지가 대동역으로 바뀌었다 생각을 하고 근처에 있는 지구대원들을 신속하게 투입을 했습니다. 기사분께서 굉장히 아주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보이스피싱 한번 이렇게 되면은
돈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어떻게 예방이 돼서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좀 이렇게 있나 봐요. 예,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범죄 양상이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전 예방 같은 경우도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ATM 기기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이제 송금을 하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번 송금되면 다시 이게 반환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회복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수법들이 통하지 않게 되자 현금을 직접 이렇게 걷게 되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택시기사의 의심이랄지 혹은 은행원들이 좀 의심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네. 범죄를 미리 예방한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앞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자로서 참 머리가 비상한 것 같고 뒤에 사건은 택시기사분도 참 현명하게 또 잘 대처해서 머리가 참 좋으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앞서서 그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이제 물건 훔친 남성 비롯해서 요즘 범죄 참 대단하고 머리 좋다라는 생각 드는데 네. 결국엔 다 경찰에 잡힌 거거든요. 뛰는 범죄자 위에 나는 시민과 경찰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철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